손님 오셨습니까? 오늘은 꿈에 그리던 대고려국 얘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강조 독립을 꿈꾸다 되어 있고요. 부제로 대고려국 건국운동의 회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는 이 지도가 대고려국 지도입니다.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갔어요. 일본 대정 일일신문에 실려있는 지도라 그 당시 이 지도 그리는 그 책에 의해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동해가 일본해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도에는 사용하는 데는 저걸 지우고 동해라고 고쳤는데 여기는 원본 그대로 제가 실었습니다. 이게 우리 강력이죠. 강력입니다. 이 대고려국은 봉황의 나라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황의 나라 대고려국입니다. 이 전체적인 모습이 딱 봉황의 모습을 하고 있죠. 이게 머리입니다. 연해주가 봉황의 쪽 날개고요. 그 다음에 몽골 고원까지, 사막까지 포함해서 오른쪽 날개가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발해의 영역이 몸통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는 어디로 정했느냐? 봉황의 바로 심장이 수도입니다. 바로 이게 용적이 되겠습니다. 용적 여기가 수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 이 대고려국입니다. 이 대고려국에 대해서 앞으로 오늘 말고 2시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에는 이 대고려국 건국운동은 근본적으로 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펼친 운동이다. 이렇게 또 마지막 시간을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오늘 같이 이제 공부할 게 간도와 이 대고려국 그 관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건국업자들 이 지역에서 독립국가나 아니면 지방 정치 국권 지방 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그 노력들을 한 그 사람들 몇몇 사람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대고려국의 건국에 대한 회고를 해서 지나온 그 경위, 이 과정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 또 간도 꿈꾸는 저희들의 그 활동 모습 그리고 이 대고려국을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대고려국을 보는 시각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올해가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국경회담이 중단된 지가 130년이 되는 해죠. 1887년도에 제2차 관계회담을 하고 1888년 4월 28일 날 위안스카이가 우리 이 나라 외무부 장관 조병지에게 다음에 우리 날짜 정해서 국경회담 하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보한 지가 올해가 130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죠. 이 간도 지역에서는 간도 협약 1909년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특히 이 대고려국 건국운동에서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단자유국이라는 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름을 단자유국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도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었는데 이 간도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협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하얼빈협정과 제2차 평양협정을 맺어서 이 지역을 우리 조선에 그러니까 북한에 편입을 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특히 그 만주국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우리 우리 북한으로 우리나라죠, 그죠? 우리나라를 넘어오지 않고 중국으로 바로 기습되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대고려국은 국가의 형태를 거의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동도 상당히 깊고 활발하게 일어났고요. 특히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것은 상해 임시정부와 협의를 해서 상해 임시정부도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좀 있으면 그거는 나오겠습니다만 상해 임시정부에서 안타거나 이런 분들도 여기 적극 참여를 해서 만약에 우리 대고려국 건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그리 들어가서 역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성명을까지 발표합니다. 실제 대고려국은 헌법도 있었고 영토의 범위와 수도도 이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국기와 시장도 다 정했고 또 국교, 종교는 물론 할 것이냐 토지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있고 특히 국세도 다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몇 가지 이렇게 공포한 내용들의 국세가 적혀 있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고려국과 이제 관련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상해 임시정부인데 상해 임시정부도 1945년 8월 20일부터 수립이 돼서 1949년 10월 1일까지 이렇게 활동한 것은 나와 있는데 실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거의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임시정부가 3개가 존재를 했었는데 대조선공화국 해서 서울의 한성에 있어. 그걸 이제 우리가 한성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그 대조선공화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 상해에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라 해서 노령, 러시아령에 임시정부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노령에 나와 있던 이 임시정부가 바로 상해 간도 임시정부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3개 임시정부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행정 조직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선공화국 서울 한성정부하고 상해하고 노령하고 이렇게 비교를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부통령, 국무총리, 외무, 교통부터 쭉 시작을 해서 각각 임명된 자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강화 이제 대사라 해서 우리 이성만, 안창호 이런 분들도 이제 우리 한성 정부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우리 그 노령에는 김주수 있고 총리 윤회 선생님들이 이제 강화 대사로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설들은 노령의 그 강요들의 그 면면을 봤을 때 이분들이 바로 간도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사람들로 봐서 노령이 간도 임시정부라고 이렇게 보는 이제 최근에 그런 학설이 있고, 또 국민의회는 이거와는 별도의 또 다른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이렇게 저희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7년 3월에 이제 중국의 간도 이 부분을 하향을 요구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47년도 5월 20일에 중국과 소련 대표가 13개 조항의 할빈 협정을 이제 하얼빈에서 체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밑에 보면 원문으로 제가 실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는 협정에 가는 것이고 밑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은 번역해 놓은 걸 이제 보면은 하얼빈 협정은 소련이 중국에 대한 군사 지원, 중국이 면화, 콩 및 기타 전략 자원을 소련에 공급하는 문제, 중공과 북한 간의 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13조항의 요명, 안동성을 북한군이 주둔할 수 있는 구역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적당한 시기에 북한에 편입시킨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기 우리 신호연 씨라는 분의 그 논문에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의 그 논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상세히 잘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48년 2월달에 북한과 소련, 중국이 물론 이때는 이제 중국이 대만 장개석 정부죠. 장개석 정부입니다. 아닙니다. 이때는 장개석 정부가 아니고 공산당 정부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소련, 중국의 공산당이 이런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제2차 평양협정을 체결해서 이제 앞에 나와 있던 그 한일 협정 그 후속 조약이죠. 해서 7월에 간도, 안동, 길림 3개 자치구를 직접 행정관을 하고 영길, 목단강, 문흥 지역의 북한 정규군을 주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949년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공산당 연변위원회가 간도 임시정부를 집수함으로 해서 간도의 그 독립활동들과 그 북한에 편입이 되는 것은 결국 이제 무산이 되고 맙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는 우리 포항공대의 박선영 교수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분은 이제 중국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원문을 상당히 많이 입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실적이 아주 우수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 지도에 보면은 이제 북한, 중국, 소련이 이 3개 구역을 북한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만든 지도입니다. 이 지도대로 북한이 이제 편입을 시키겠다고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국共내전 때 우리 조선의용군 여기에 주둔하고 있던 이 3개 자치구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이 결국은 국共내전을 거쳐서 중국 정부 수립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공을 이제 갖기 위해서 사실 이 지역을 북한에 편입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채권 의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빚을 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빚 다 갚았다. 채권 의식이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3개 구역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지역을 북한에 편입하지 않고 조선 자치주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은 저희들이 한참 전세가 역전이 돼서 압록강까지 올라갔을 때 결국 이제 소련 이쪽 쪽에서 사직도 분열설이 나오고 또 김일성은 이 만주로 건너가가지고 망명 정부를 세우려고 구상을 하죠. 그래서 그때 차라리 우리가 더 밀어붙여가지고 김일성이를 간도 쪽으로 내몰았으면 간도에서 김일성이 통치하고 있으면 그 땅이 우리 땅이 됐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 당시에도 한국 전쟁 기념관이나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만선 그 북경서 압록강까지 가가지고 왜 더 올라가질 않았는지 그리고 그게 원자 폭탄을 터뜨린다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왜 그걸 실행을 하지 않았는지 참 그때 우리 역사가 인조가 거기 올라가가지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때 인조가 못 넘어갔으면 김일성이라도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김일성이 어쨌든 간도 망명정부 그 당도 무산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모 대통령이 요동은 조선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반환을 해주려고 하는데 김일성이 2번씩이나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2번씩이나 사실 거절을 한 내용들도 지금 다 공개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62년도에 조중경계도에 중국하고 북한하고 국정조약을 맺어서 이제 오늘 이 압록강 두만강이 국경으로 이제 고착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사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 잘 모르죠.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공부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이중화 선생님이
1887년도에 국정회담을 할 때 내 목을 내놓을지언정 한 채 땅도 내어줄 수 없다. 이렇게 버틴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우리 간도에 대한 수고 우리가 개성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식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간도 땅을 떳떳한 우리의 근대사의 한 축으로 복원을 하고 향후 간도 독립을 대비하는 그런 이제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 게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영도 시효 100년설을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100년이 되지 않으면 이제 고타가 돼서 이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국제법적으로는 확립된 근거는 없고요. 그렇지만은 정부에서 그러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영유권 선언을 해서 중국의 그 시효를 중단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일본 뭐 동경 한 가운데 독도 전시관을 세웠답니다. 열었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결국 저렇게까지 하는데 또 우리는 외교부에서 성명 발표해서 엄중히 경고한다든지 심히 유합니다. 이라고 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참에 우리 정부에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마도 반환 소송에 우리도 맞대응해서 일본의 독도 문제 제기해서 맞대응해서 우리도 대마도 우리 땅 영유권 주장을 지금부터 하겠다. 이렇게 다음으로 갈까요? 네,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선언하면 되잖아요. 강원 가가지고. 그래, 이제, 그거는 정부에서 해야 국제적으로 이제 효력이 있거든, 외교적으로. 그러면 효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하고 외교부 장관이에요. 그분들이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민간, 내 목소리죠. 당연해요. 민간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항의 들어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일본에서 하는 걸 어떻게 하냐 하면서 뒤로 밀어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게 작전입니다. 독도도 일본이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도날 행사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간도 문제도 해야 된다. 그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회담 중단한 지가 130년이 됐으니까 국정회담도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자기들은 북한하고 그 땅을 돌려주려고 하고 또 북한하고 국정회담은 해서 자기들은 종결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엄연히 대한제국을 선기한 것은 대한민국이고 또 모든 권한은 대한민국이 딱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간도 역사, 한국사 편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역사 교과서에도 우리 땅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고 지도도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라 하면 북한까지 포함해서 다 그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영토 의식이거든요. 간도까지 그려야지. 네, 간도까지 그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도는 이 연해주 쪽은 1860년도에 중국이 르세에 내가준 거고 이 서간도, 동간도, 북간도 지역은 1909년도에 일본이 저 중국에 넘겨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북한 지역 이거는 1948년도에 휴전협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우리가 다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죠. 그렇게 가르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엄연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북한도 우리가 우리 영토로 지도를 그리는 것은 상당히 교육 아니면 그렇게 잠재적으로 의식이 안 바뀌어 있으면 어려운 얘기거든요. 남한 시대에 이 시대에 태어난 애들한테 북한까지 우리 땅이라고 그리라고 하면
그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들이 평창 올림픽에 뭐 단일팀 내지 이런 일련의 지금 관련들 이해를 못하는 부분과 아마 같은 영향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 정부나 당의 지지율까지 막 이렇게 출렁일 정도니까 그게 전부 다 젊은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놓고 봤을 때 지금 남북한을 합해서 지도를 그리는 이 세대들, 이 시점에서 간도 문제도 같이 다루지 않으면 앞으로는 진짜 어려워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위기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을 위해서는 뭐 헌법 개정 문제도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뭐 저는 헌법 개정은 우리 영토와 크게 저는 뭐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한 번 더 부속 도서로 한다. 이래 했기 때문에 간도가 너 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못 돌려주겠다 얘기하면 그것도 개정하면 되지. 뭐 그것 때문에 간도를 우리가 영토로 회복하는데 장애가 된다든지 지장은 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요. 한반도라고 했는데 한반도가 어딘지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헌법 조항을 제정할 때 내용을 쭉 보면은 유진 헌법이라도 따지고 보면은 판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정 과정까지 감안해서 해석을 하면 압록강 두만강으로 고착시킬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북에 있는 땅들도 한반도라고 다 볼 수 있는 근거는 뭐 충분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 때문에 간도를 찾는데 장애가 돼서 뭐 개정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개정할 내용들이 막 사정이 많은데 이 영토 문제 개정한다는 것은 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 시민 단체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슈는 뭐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간도 지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을 묵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지배하고 있는, 살고 있는 우리 이 동포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땅도 많이 줄었고요. 1992년도에 우리가 한중 수교가 맺어질 그 당시에도 그 지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막 75%에서 땅도 그 정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35%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죠. 중국에서 우리 조선족 자치주의 우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범위를 좀 넓혔죠, 그죠?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프로테지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족들을 많이 이제 유입을 시키죠. 많이 시키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우리 이제 동포들이 도해지로 많이 이제 돈 벌고 좋은 생활 여건 찾아서 다 떠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이제 한국에도 많이 들어오지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잘 보존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동포들이 잘 살고 있어야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는데, 그게 자꾸 이제 희박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우리가 연고를 주장할 그런 근거나 그런 또 사실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뭐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북한독 하면은 이제 윤동주 선생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윤동주 선생님 생가에 가면은 앞에 크게 돌로 이제 새겨놨죠. 우리 중국 조선족 윤동주 애국시인 윤동주 생가, 그렇게 우리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윤동주 생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시비 같은 걸 세워놨는데 지금은 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한문으로 시를 전부 돌에다가 다 이제 다 새겨놨죠. 김치, 우리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 즐겨 먹는 음식. 그래서 이건 우리 거다. 한글, 우리 중국에 사는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들이 쓰는 언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거다. 이래서 어떤 돈이 한글이니
김치니 전부 다 저거 자기들 거라면서 문화유산으로 다 올리잖아요. 그죠? 예. 뭐 이런 상황이나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이 간도 문제 가지고 외교적 문제를 우리가 빚을 이유 하나도 없다. 간도 문제를 가지고 간도 딱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접근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간도 지역에 사는 우리 동포들 지원해주겠다. 잘 살겠고. 그리고 공장도 세워주고. 뭐 농업 발전도 시켜주고. 또 우리 모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 편의를 우리가 제공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우리 동포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바로 거기 우리 땅이다. 이 코리아 타운이나 뭐 차이나 타운이나 우리가 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의 그런 근거지를 보듯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큰 마찰 없이 간도 지역의 영주권을 강화할 수가 있다. 그러다가 우리 남북한 통일이 된다든지 아니면 중국이 소련과 같이 무너졌을 때 정치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티베트나 유구르나 지금 자치주들 분리 독립운동 하듯이 그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간도 임시정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간도 임시정부를 우선 세웠다가 나중에 우리하고 통합을 하면 그게 삼위일체 통일론이다. 진정한 통일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요 정도 우리가 간도 임시정부나 고려국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들어가면서 마치고 지금부터는 이 간도 지역에 일어났던 대고려국 건국업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정한님과 양기탁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고려국이 근본적으로 운동이 일어났던 그 계기는 1919년 3.1 만세 운동입니다. 예. 그 전후에 이제 이런 일련의 건국운동이 일어났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이나 안 그러면 세계의 그 이제 흐름과도 이제 관련이 있고 또 일본의 그 우리 한반도 통치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민족의 이제 살 길을 찾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나고 이 고려국에 대한 자료는 우리 국내에 발표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제가 볼 때는 먼저 나왔던 게 2015년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대한치과의사의 그 학회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혜준이라는 그 이제 치과의사분이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함석회와 강우규 그리고 대동단 이라는 이제 논문을 이제 실었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대동단에 보면은 이 대고구려와 관련성이 이제 언급이 돼서 이제 처음 이제 관련돼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보면은 종교와 역사라고 이제 발간하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본 사람이 이 미짜기라는 저 일본 사람이 이 논문을 실었어요. 1920년대 만주에서의 대고려국 건국구상이라는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이제 부제가 한국 민족 종교와 일본 아시아주의자들의 만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딱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죠. 한국의 민족 종교가 이 대고려국과 좀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아시아주의자들은 대개 일본의 역사학자들, 정치학자들이죠. 자기들이 만성사관을 갖다가 실현을 하는, 만주 대륙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꿈이 아시아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대고려국의 건국 구상을 세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눈치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1년도 대정 1일 신문에 말령전이라는 일본 사람이 신문 기사를 실었는데 11회에 거쳐서 일본 신문에 이제 실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고려국의 건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신문에 나온 내용, 신문을 가지고 이제 2시간에 2회에 걸쳐서 대고려국의 건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대정 1일 신문에 실려 있는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서 국토와 교통, 이제 국토교통부의 그 퇴직 인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서 나오는 이제 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토와 교통입니다. 그게 제가 작년도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4회에 걸쳐서 이제 연재를 제가 했습니다. 조병현의 영토 이야기. 또 이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기획 연재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 연재에 들어가면 조병현의 영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 6월 달부터 금년까지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우리 강익의 변천사에 대해서 12회 연재를 하고 지금은 이제 북한 땅 이야기 해서 북한에 이제 그 땅 문제를 가지고 지금 7회까지 연재를 했습니다. 이것도 12회에 걸쳐서 연재를 할 계획입니다. 요 이제 정리를 해서 앞에 이런 내용들은 분량도 많고 또 논문 형식이라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홈페이지에 가면 이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대한치과의사회 학회지에 이해준의 논문이 실려 있는 이제 학회지고 가운데 게 이제 종교와 역사 표지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이제 책 중에 중간에 여기 들어 있고 오른쪽 저게 이제 대정 1일 신문에 실려 있는 첫해 부분 신문 이제 스캔한 겁니다. 그 보면 이제 대고려국의 건설 있고 처음에 올라온 그림이 이 국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국기를 딱 보니까 조금 기분이 그렇죠. 이 팔강이 있죠. 그런데 저도 이 팔강 때문에 상당히 외색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팔각하면 우길 석천기가 연상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우물적자입니다. 토지 제도를 정전제를 택했습니다. 토지를 정전제. 정전제라는 무엇인가 하면은 토지를 이렇게 9등분을 해서 각자 9사람이 논아서 관리를 하고 가운데